재원아, 재원이는 혹시 지금 고3 올라가니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학교 말고 과 혹시 생각해둔 과가 있어? 막 나 이 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환경이나 건축? 환경, 아 그래? 환경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 환경 에너지. 그러면 친환경, 신재생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구나. 오, 괜찮네, 괜찮네. 그 잠깐만 이름 또 까먹었다. 씨. 자, 정우 씨. 정우 씨는 건축공학? 내가 만약에 다시 대학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건축 쪽으로 하고 싶거든. 재밌을 것 같아. 아, 재밌을 것 같아, 그거는. 그러면 물리를 꽤 잘해야겠다. 자신 있구나. 어, 어. 그러면 서준이는 괜찮은 거야? 지금 돌아가신 거야? 서준아, 괜찮아? 손을 왜 이렇게 모으고 주무시고 있는 거지? 서준아, 서준아, 여기 어딘지 알지? 서준이는 내년에 무슨 과 갈지 생각해 본 거 있어? 아직 못 정했어? 아직 못 정했어? 어. 좀 힘들어 보인다. 괜찮은 거지. 오늘 하루 종일 학원에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아, 피곤하겠다. 자, 조금만 참으면 돼. 원래 첫 수업 때는 이렇게 수업을 막 안 하거든. 그런데, 그러기에는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힘들게 왔는데 잡소리하고 있고, 그럼 뭔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해. 그래서 좀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무튼 미안해.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5페이지를 보자. 자, 여기는 약간 좀 천천히 할게. 앞에 부분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산수를 해봐야 돼. 자, 거기 지금 프린트물에 없는 내용이야. 이거 없는 내용을 이거를 알아야지 얘보다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 자,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식이 있어. 이 관계식 여기서 문제 반드시 나와. 100% 이거. 어떤 거가 있냐면 별이라고 했었을 때는 처음에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별의 거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우선 이 세 가지를 관계를 볼 건데 우선은 밝기, 거리 관계, 거리 등급 관계, 밝기 등급 관계 요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이 관계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먼저 밝기와 그 다음에 거리의 관계야. 밝기와 거리의 관계. 자, 만약에 내가 지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 말고 별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별. 자, 어떤 별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별빛이 우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선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쫙 펼쳐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면으로 나오는 별빛을 내가 만약에 어느 단위 거리 여기에 서서 만약에 내가 얘를 봤대. 여기서 나오는 별빛의 양을 우리가 100이라고 쳐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거리를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는 이 별빛의 면적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만큼의 단위 면적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가로 1, 세로 1이라는 이 면적 안에 별빛이 100이 들어왔대, 이렇게. 이게 지금 기준이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별로부터 이 거리보다 2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에 비해서 2배 멀어진 거야. 그러면 별빛이 면으로 퍼지기 때문에 거리가 2배로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받는 별빛의 면적은 가로가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세로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처음 받았던 면적의 4배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요 4배 면적 안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은 똑같아. 100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의 단위에서 들어오는 별빛의 양은 4분의 100 정도가 들어온다 라고 봐야겠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이 거리보다 만약에 3배 멀리 떨어진 곳에 내가 서가지고 저 별빛을 바라봤어. 그러면 내가 받는 별빛의 면적은 처음 면적에 비해서 가로 3배, 세로 3배로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고 치면 전체 들어오는 별빛의 그 양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당 받는 에너지량은 9분의 100이 되더라. 이 얘기지. 한 번 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관계식이 나왔지. 거리가 1배, 2배, 3배로 증가하게 되면 하나의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은 1분의 100, 4분의 100, 9분의 100, 그 다음에 16분의 10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분의 100, 그 다음이 4분의 100, 그 다음이 9분의 100, 그 다음 보나마나 16분의 100 이런 식으로 쭉 가. 그러면 분자는 다 똑같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분의 1, 얘는 2의 제곱의 1, 그 다음 얘는 3의 제곱의 1, 얘는 4의 제곱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더라 이 얘기지. 결국은 거리가 1배, 2배, 3배, 4배 증가한다? 그러면 면적만큼씩 얘가 적게 받는 거야. 그래서 밝기와 거리 관계를 밝기를 L, 거리를 R 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얘네들의 관계는 잘 기억 써야 돼.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를 하게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 별빛의 양이 100이 아니라 만약에 200이었대. 그러면 1분의 100, 4분의 100 이것이 아니라 1분의 200, 4분의 200, 9분의 2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것보다는 1분의 100보다는 2배가 더 커진 것이고 4분의 100보다 2배 더 커진 것이고 아무튼 2배가 다 커지는 것이지. 얘가 만약에 300만큼 에너지를 보냈대. 그러면 3배가 더 커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별빛의 양을 우리가 광도 L이라고 치잖아? 그러면 그때 광도와 거리와 겉보기 밝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때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지만 광도에 대해서는 비례를 하게 돼. 단순 비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밝기는 겉보기 밝기야. 거리에 따른 그 별의 실제 밝기에 따른 겉보기 밝기, 실제 밝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밝기하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한 관계를 볼 건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겉보기 밝기, 겉보기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있어. 좀 오래된 문제와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을 실시 등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런 단어는 요즘 안 쓰니까 빼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서가지고 내가 어느 별을 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되게 다양하겠지. 다양할 것인데 이때 요거를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놓고 보는 밝기를 겉보기 밝기. 그에 따른 그 숫자를 매긴 것이 겉보기 등급이 되는 것이고 절대 등급은 이렇게 다양한 거리에 있는 이런 별들을 거리를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에다가 이 별들을 가까이 있으면 뒤로 보내보고 멀리 있으면 땡겨 와가지고 여기에 다 별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거리가 통일됐기 때문에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 등급.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고려했었을 때 보는 겉보기 밝기를 말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밤하늘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뭐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겉보기 등급을 말하는 거야. 절대 등급은 일정한 거리에다가 별들을 전부 다 놓고 봤었을 때 실제 밝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10파섹을 말해. 10파섹. 파섹. 요거 1파섹이 약 3.26 광년을 의미하고 있거든. 거리상. 요게. 그래서 10파섹이라게 된 것은 32.6 광년을 말하는 거야. 어찌되었든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들의 밝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등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등급을 처음 나눈 사람은 기원전에 그리스에 있었던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처음 나눴어. 그 사람이 딱 하늘을 봤는데 와, 저 별 되게 밝구나. 저 별은 별인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그런 별들 쭉 해가지고 얘들을 제일 밝은 별을 1등급 그 다음을 2, 3, 4, 5, 6 이렇게 딱 나눈 거야.
1등급인 별이 가장 밝은 별이야. 그 다음에 숫자 클수록 어두운 별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의 등급을 나눴는데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것과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나눴지만 기원전에 쓰던 방법을 지금 똑같이 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를 100배의 밝기차가 있는 별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등급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등급이 2등급보다 밝아. 근데 몇 배 밝냐면 약 2.5배가 밝아. 2등급이 3등급부터 밝아. 그럼 얼마 밝았냐면 한 등급 차였을 때는 2.5배가 밝기차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등급 차이 날 때마다 2.5배씩 밝기차가 생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1등급하고 그러면 4등급하고는 그럼 몇 배의 밝기차가 생기나요? 라고 한다면 2.5배, 2.5배, 2.5배. 아, 2.5의 3승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이거야. 등급차와 그 다음에 밝기차를 한번 쭉 정리해보자면 등급차, 1등급 차,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가 나타났대. 그럼 밝기로는 1등급 차가 날 때마다 2.5배 되는 거야. 2등급 차가 나타난다? 2.5의 제곱. 3등급 차다? 2.5의 3승. 얘는 2.5의 4승. 얘는 2.5의 5승.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규칙성이 딱 나왔어.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려. 이거 다 나중에 또 곱셈을 또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 쓴 값을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얘는 약 2.5배 밝기차. 얘는 약 6.25배. 얘는 약 16배. 얘는 약 40배. 얘는 약 100배의 밝기차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이 뒤에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뒤에 것을. 여기 나와 있는 요거의 관계식이 나왔죠. 이렇게. 딱 봐도 뭐가 나오냐면 2.5에 n승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밝기는 여기서 지수 n이 의미하는 것은 등급차를 말하고 있는데 등급차를 알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잖아. 그럼 2.5 곱하기 2.5 곱하기 계속 이지랄을 해야 돼. 계속.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수능에서 계산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올 추세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거를 반드시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해보자. 만약에 어떤 별이 2.5의 8승만큼 차이 났대. 등급차가 8등급 차야. 1등성과 9등성이라고 이따 쳐보자. 그러면 이 별은 몇 배의 밝기차가 생기는 걸까? 그치? 이건 그냥 산수지. 2.5의 8승이라는 것은 2.5의 5승 곱하기 2.5의 3승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게 100배, 이게 16배. 아, 그럼 1600배가 차이가 생긴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로 풀 때 그냥 단박이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잖아? 그럼 뭐냐면 거기 5페이지 밑에 보면 박스 안에 포그슨 방정식이 나와.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근데 포그슨 방정식 보고 있으면 토 나올 것 같잖아. 이거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것이 요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작년에 9월 모평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수능에서 6월, 9월 수능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자기의 과목의 해설 강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봐. 나도 막 보거든. 막 찾아봐. 막.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걸 막 설명했었어. 이 그 9월 모평 그 기출문제를. 하는데 이 문제 나왔었거든. 17번 문제로. 나왔는데 17번 문제를 푸는데 대뜸 이렇게 풀면 될 것을 포그슨 방정식을 들이대가지고 30분을 풀고 있는 거야. 해설 강의를 하는데 한 문제, 보기 하나 갖다 30분 동안 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게 지금 녹화를 했는데 이 모양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는 이거 말고 있잖아. 그럼 1분도 안 걸려. 그냥 풀려.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그게 어떤 문제인지 보여줄게,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등급하고 거리의 관계야. 등급과 거리의 관계. 자, 등급과 거리 관계에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치고 절대 등급을 라지 m으로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 갖다가 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어떤 별에 A별, B별, C별, D별 이따 쳐보자. 그 다음에 각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다 주어졌어. 지금부터 쓰는 숫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여기가 3, 뭐 2, 0. 그 다음에 여기가 뭐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나 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3. 여기가 2.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A별을 봐봐. A별은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 마이너스 1등급인데 10파색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4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가 버렸어.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더 어두워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게 따져보자. 여기에 있는 별일 때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등성으로 보이던 별인데 10파색으로 가다 보니까 멀어져서 4등급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야. 아, 그러면 이런 별과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별은 10파색 안에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별로 보자. 얘는 겉보기 등급으로 3등급이야. 그냥 그런 별이야. 근데 절대 등급 바꾸니까 확 밝아져.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멀리 있어서 여기서 3등급으로 보이던 이 별이었는데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주 밝아지는 거구나. 이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봤었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큰 상태다. 아, 그럼 이런 별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C별은 겉보기 등급으로 봐도 2등급이고 절대로 봐도 2등급이야. 이게 지금 서로 같은 상태야. 그러면 얘는 거리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겉보기로 2등급인 별이 10파색 갖다 놔도 2등급이구나. 이 뜻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얘가 지금 등급과 거리 관계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고등 과정에서는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으로 해가지고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해가지고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겉보기 절대 나오면 무조건 니네가 해야 될 것은 이 값이야. 이거를 먼저 해봐야 돼. 이것부터. 그래서 겉보기 빼기 절대, 겉절 1을 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여기서 이걸 빼봐. 마이너스 5 나오지. 여기서 이걸 빼봐. 6 나오고 여기서 빼면 0 나오고 빼면 마이너스 1 나와. 숫자가 음수가 나오는 게 10파색 안에 있는 별이고 양수가 10파색 밖에 있는 별이고 0이 나오는 것이 10파색에 있는 별이야. 이렇게. 그래서 겉절이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겉절이 값으로 구하는 것은 고등 내신까지는 가능해.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있거든. 문제가 안 풀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겠으면 되는 거냐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요것을 겉절이라고 하지 않고 거리지수라고 하는데 거리지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원래 공식이야. 그러면 이 공식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고 있으면. 근데 아직까지 수능에서 이 공식을 꼭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안 나왔어. 근데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빨리 문제 풀 수 있어. 빠르게. 왜냐면 거리를 두 개의 등급 차가 딱 구할 수가 있거든. 아주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면 알고 있으면 도움되겠지만 시간이 쫓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들이야.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 지금 세 개의 관계를 좀 봤어. 밝기 거리, 밝기 등급, 그 다음에 등급 거리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요거 갖다가 살짝 퀴즈. 첫 번째. 지금부터 하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요게. 자, 지구에서 1파색 떨어져 있는 1 겉보기 등급의 별이 있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지구에서 1파색 떨어져 있는 1 겉보기 등급의 별이 있네. 이 별의 절대 등급을 묻는 거야.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종합하는 거야. 자, 우선 처음이니까 하는 방법만 우선 가르쳐보자. 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려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0파섹에다가 갖다 놔야 돼, 별을. 그러면 1파섹이 아니라 뒤로 쭉 보내서 10파섹까지 처음 거리의 10배로 뒤로 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리가 10배로 증가하게 되면 밝기는 얼마로 줄어들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지. 10의 제곱만큼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일로 가게 되면 100분의 1만큼의 밝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등급 차로는 몇 등급 차야? 5등급 차지. 그러면 뒤로 갔으니까 등급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야겠지. 어두워진 거니까. 아, 그러면 플러스 5등급만큼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의 절대 등급은 6 절대 등급이 된다. 이렇게. 어때요? 하는 방법 괜찮지? 자, 다시 이걸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거리 변화가 생겨. 그러면 밝기 변화가 생겨. 그러면 등급을 더해주든지 빼주든지 하면 되는 거야. 요 관계로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애매한 숫자를 한번 가보자. 2.5파세기에 있는 1 겉보기 등급의 별이 있었대. 이 별의 절대 등급은 한번 질문해 볼까? 고홍안, 뭐야, 와, 여기는 성이 다 다르네? 신기하네. 고홍안, 그럼 고씨? 응. 4? 잘했어. 2.5파색에 있는 별을 10파색으로 보낸다. 그러면 거리가 4배가 멀어진 거잖아. 그러면 4의 제곱분의 1만큼 어두워지는 거니까 16배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등급으로 3등급이니까 얘를 그만큼 올려주는 것이지. 그럼 얘는 4 절대 등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예로 지구에서 어느 거리에 떨어져 있는 4파색 떨어져 있는 이 별의 겉보기가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었대.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4? 자,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야. 10파세까지 가주는 것이지. 그러면 요 거리에 비해서 얘가 2.5배 더 멀어진 거야. 2.5의 제곱만큼 어두워지는 것인데 2.5의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등급차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만큼이니까 이만큼 얘가 더 올라가서 4 절대등급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홍이 아니지.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보자. 쭉 어떤 멀리 있는 별이 있었어. 자, 이 별까지의 거리가 3260광년에 있는 별이야. 이 별의 겉보기가 1 겉보기 등급이었어. 자, 이 별의 절대 등급은 3260광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정말? 진짜? 확실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떨어뜨려. (3260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소점을 요렇게까지 당겨 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32.6파색으로 갖다 놔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얘가 온다는 얘기인데 이 거리에 비해서 이 거리는 100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100의 제곱분의 1만큼 더 밝아지는 것이지. 그러면 100의 제곱이니까 2.5의 5승의 제곱이니까 2.5의 10승이 되고 있어.
그러면 등급으로 10등급 차니까 다가 왔네? 등급이 떨어져야 돼. 10등급만큼이. 그래서 마이너스 9 절대 등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어때요? 지금 우리가 했었던 요 내용들이 지금 이거는 교재나 이런 데 나오진 않아. 그런데 관계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별을 뒤로 보내거나 땡기거나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 절대등급 구하는 거 금방이고 반대로 절대등급을 알잖아. 그러면 거리는 겉보기 등급 뭔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별을 미루거나 땡기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로 아이고야 문제가 잘 나와. 그런 것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0이 되는 거 있지, 0. 이게 18세기다 뜻인데 이게 힌트가 많이 될 거야, 힌트가.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하자. 5페이지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설명이 좀 장황하게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별의 광도와 크기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자, 광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야. 별이 단위 시간 동안, 아까 말했었지? 시간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 단위 시간이든 1년이든 1억 년이든 상관없어. 시간은 빼고 어느 면적에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표면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이것을 광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딱 쳐봐. 그러면 별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광도가 되는 것이고 단위 면적당 나오는 이 에너지량은 온도 4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문제 풀 때마다 겁나 헷갈려, 이거. 그래서 이 광도를 실제 밝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했던 쭉 나온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절대 등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도를 이렇게 측정한다.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야. 이별과 이별의 밝기차가 100배야. 그럼 등급으로 5등급 차. 이별과 이별의 밝기차가 만약에 1600배야. 그럼 등급으로는 8등급 차. 이런 식으로 등급차를 알면 밝기차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밝기차를 알게 되면 등급차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 밑에 나와 있는 포그슨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경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공식은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9월 끝나고 나면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단 말이지. 그때 저거를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간혹 이상한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그 문제가 잘못된 거야. 니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그냥 개나 줘버려 하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거리수 아까 있던 그 공식인데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관계를 잘 봐두면 돼요. 특히 요거 가운데 있는 거 거리수가 0인 이 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얘가 힌트가 많이 돼. 요거. 그 다음에 별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식현상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은 왼쪽 날개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잠깐 보자. 지금 별의 광도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야. 별 전체의 면적이 있을 것인데 단위 면적 딱 나오는 에너지량,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T 4승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아까 처음에 있었던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지. 그런데 이거는 이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이 별이 단위 시간당 나올 수 있는 전체 에너지량,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표면적에다가 단위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4파이R 제곱 시그마 T4승을 해가지고 광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광도를 이렇게 막 무식하게 구해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와. 이게 아니라 관계식이야. 광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수 4파이 시그마 지우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 4승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중요한 거야. 절대로 상수를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할 문제 안 나와. 그게 아니야. 무조건 관계식이야. 그래서 광도는
R 제곱 곱하기 T 사승에 비례한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단원이 뭐냐면 별의 반지름, 크기를 구하는 그 단원이거든. 그래서 반지름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T 제곱분의 루트 밝기로 구할 수가 있다. T에 관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 얘랑 얘랑 자리 바꿔가지고. 근데 그것까지 나오는 문제는 흔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관계식 정도만 잘 봐두면 돼요. 이 관계식 정도만. 광도를 구할 때는 반지름 곱하기 온도 4승이다. 그 다음에 쟤네 왜 가는 거야? 아, 쟤네 9시 우리는 9시 반에 끝나지? 아, 흥미진진하네, 이 시장, 진짜. 아무튼, 그리고, 반지름은 온도 제곱분의 루트 밝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식 갖다가 겁나게 많이 구해. 요 관계식. 그 다음에, 이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별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야. 별이 이렇게 있었을 때,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행성이 지나가는 요 식연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 요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한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음 외계행성 때 더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한 광도 구하는 식에서 비롯된 거. 두 번째는 식연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6페이지까지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봤어. 자, 그러면 지금 뒤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올 테니까, 프린트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봐봐요.
자, 그러면 뒤로 나눠주시고.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동안 하는 우주는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그래서 문제도 아주 쉬운 걸로 추리고 추려서 한글만 뗐다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마저도 못 푼다고 그러면 나가 죽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풀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자, 우선은 14번 문제를 보자. 자, 14번 문제.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그림을 딱 봐줬을 때 우리가 방금 했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한번 해봐봐. 관측자인 내가 있고 5파색, 10파색, 15파색 떨어져 있는 ABC의 별이 있는 것이래. 여기서 옳은 설명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우선 기억. B의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 같다. B는 10파색에 있는 별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이다 라고 봐야겠지. 그럼 우선 기억은 맞는 선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는 C보다 3배 밝게 벌린다 됐는데 A가 5파색이고 C는 15파색이니까 거리로는 얘가 3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3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의 제곱만큼 어둡기 때문에 A는 C보다 9배 더 밝게 보인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는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 3개의 절대 등급은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절대 등급이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별의 크기, 반지름이지 별의 표면 온도가 동일한 세 별이래.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 4성 구할 수가 있는데 반지름도 온도도 같은 세 별이니까 당연히 광도가 같은 거구나. 그러면 디귿과 같은 경우가 맞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때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더 쉬운 거 12번을 보자. 문제라고 하기엔 되게 민망하게 지금 되어 있어. 12번. 가장 멀리 있는 별은 했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을 빼. 그래서 나오는 겉절이 값이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야. 빼기만 잘하면 돼. 빼기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6, 얘는 플러스 4,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고 2번이 제일 멀리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 어떤 걸 한번 따져볼까? 17번을 봅시다. 17번. 자, 이렇게 나왔어. 별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B의 절대 등급은 0이고 C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5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C가 실제로 어두운 별이야. 그 다음에 A 온도, B, C 온도 나온 게 있어. 자, 세 별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물어봤어. 그러면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을 구해보시오 이 얘기지. 그러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제곱분의 루트 밝기로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다 넣어서 하기에는 너무 빡셀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따져보자. 우선은 반지름은 온도가 낮을수록 광도가 클수록 얘가 커지는 값이야. 그러면 온도가 낮은 거 A와 BC 중에서 온도 낮은 것은 BC가 더 낮을 것이고 광도가 큰 것은 C보다 B가 더 크네. 그러면 얘가 지금 제일 큰 거가 되겠구나. 그냥 대강 봐도 그렇지. 그러면 A와 C 중에서 누가 그러면 더 클 것인가? 이거는 여기다 대보면 되는 거야. 우선은 여기서 나중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인데 항상 주어를 잘 생각해야 돼.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밝은 것인가? 이거 누가 누구를. 그러면 주어를 우리가 A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온도는 A가 C보다 2배가 밝지. 그치? A가 C보다 2배 밝아. 그럼 2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A는 C보다 온도가 지금 2배지만 광도로 친다고 그러면 A가 지금 100배 더 밝은 것이지. 100배 루트 치웠으니까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A는 4분의 10, 2.5배 더 크겠구나. C보다. A가 C보다 2.5배 더 큰 거야. 그러면 A가 두 번째, 그 다음에 A가 C. 그러면 BAC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생각할 만한 거 한번 풀어볼까? 자, 15번 문제.
자, 거리가 100파섹인 어느 별의 거리가 달라질 때 겉보기 등급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래. 100파섹의 이 별이 사실 있는데 이 별을 땡겨오거나 멀리 보내거나 이게 거리 변화가 생겼었을 때 겉보기 밝기,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지? 거리하고 등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10파섹에 있었을 때가 겉보기와 절대가 같을 때란 말이지. 그 10파섹을 먼저 딱 알아야 돼. 10파섹부터. 그러면 10파섹에 있었을 때가 겉보기와 절대가 같다라는 걸 아는데 보니까 겉보기 등급이 0.5등급이래. 아, 그럼 이 별의 절대 등급은 0.5등급이구나. 이 얘기야. 절대 등급은 0.5등급이다. 딱 나와. 그러면 기억 맞겠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의 차이가 10이 될 것이다. 이게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거 빠르게 풀 거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 A는 5파섹이고 얘는 50파섹이야.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는 10배 차이 나지. 10배. 거리가 10배 차이 나면 등급, 밝기로는 그의 제곱만큼 차이 나니까 100배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 100배의 밝기 차이면 등급이 몇 등급 차? 5등급 차. 그러면 10이 아니다. 그치? 빠르게 풀 거면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정석대로 푼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을 50파섹으로 보내보고 여기 있는 별을 5파섹으로 땡겨와가지고 각각 겉보기 등급을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숫자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숫자가 지저분할 것 같다. 그러면 뭔가 다른 유형으로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봐야 돼. 수능에서는 숫자가 지저분하게 안 나와. 딱 떨어져. 자,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5.5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별이 지금 100파섹에 있는 별인데 절대가 0.5래. 그러면 10파섹에 있었을 때 0.5니까 100파섹으로 보내면 몇 등급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10파섹에서 0.5등급의 별을 10배 멀리 보낸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밝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등급으로는 5등급 차가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0.5등급인 별에다가 5등급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5.5등급이 된다.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 유형이 이해가 돼? 이게? 그러니까 막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약간의 산수가 나와. 근데 이 산수들을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이게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뒤에 하지 않은 내용들이 약간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것까지만 해서 풀어오시면 돼. 한 것까지만 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첫 수업을 너무 빡세게 했어. 미안해. 내가 여기 왜 사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안해.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재를 갖고 올 거니까 교재를 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산수 문제가 있으면 계산을 할 때까지 한번 해봐. 안 되면 포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단톡방 만들었잖아. 단톡방은 영상 올리는 용도만 쓰는 게 아니라 니네가 문제 풀다가 만약에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를 찍어. 사진 찍어. 찍은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 올려. 단톡방에다가. 이 문제 디귿이 이해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막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피드백을 하기 위한 방이니까 잘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첫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약간 널널하게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